틀린 게 있나? 네. 채점 다 한 거야 지금? 아니, 진행 중입니다. 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틀리고. 어. 쉬운 데를 조심해야 돼. 쉬운 데를. 이게 계산 문제는 오히려 실수가 오히려 없어. 어? 그 채점 빨리 해. 질문하게. 아, 잘못 봤어요. 어. 1이랑 4가 헷갈렸어요. 어. 무슨 눈이 진짜 아파진 것 같군요. 응? 눈이 진짜 아파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 복구가 안 하고. 복구가 안 된다고? 복구를 하려는 시도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어. 이게 한 번 떨어지니까 음. 그대로. 맞아. 눈은 좋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을 때가 너무 옛날에. 따뜻해 좋아. 비타민C 같은 거 많이 먹고. 안과를 가보는 게, 안과를 가봐야지. 아마도 오래되긴 했어요. 옛날에 안경원 갔었나? 안경 안경원을 가지 말고 안과를 가봐. 아프잖아요. 응? 아프잖아요. 아니, 금방 가. 예약하고 가면 금방 하지. 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살을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오늘 분명히 지난번에 음. 작년까지는 그냥 좋아했는데, 음. 근데 왜 딱 구독이만 이번에 생겼어? 큰일 났어요. 대학 가서 상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겠죠. 돈 뺄 거. 아, 정신 상태가 지금이랑 비슷한 거야. 음. 인지적 비율 못뺄것 같은데. 뒤쪽은 건강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틀린 게 좀 있나 보다. 잉? 근데 아, 네, 틀린 게좀 부끄러운데. 질문은 어? 약간 어. 그 CO2 이런 거를 결합하기 180도가 아니라 어. 한뭐 107도 이런 걸로 봐가지고 틀리거든요. 다 된 거야? 네. 그러면 앞으로 와. 이제 앞쪽에 할 거야 우리. 네. 결합 앞에. 아, 물의 전기. 응? 물의 전기 그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분해? 그걸 학교쌤이 스킵을 하고 가르쳐. 다시 돌아갈 거긴 한데 어. 그냥 스킵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 아니 여기 제대로 하고 가야지. 그래도. 자, 이제 결합으로 가는 거야. 네. 자,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다루죠. 네. 그지? 이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탈,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종류가 뭐가 더 많을 것 같아? 물질의 종류는? 금속. 금속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옷, 가방, 신발 다 비금속 아닙니까? 합성? 합성 물질. 물질의 종류는 비금속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이 물질을 이루는 성분, 그지? 이거는 물질 이루는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걸 원소라고 부르죠. 맞지? 원소는 주기율표 몇 번까지 있습니까? 118번까지. 그지? 이 원소가 얘도 마찬가지. 금속 원소와 그리고 비금속 원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금속 원소가 몇 가지? 99가지, 비금속 원소는 19가지. 원소는 종류가 누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어? 비금속이 응. 중금속도 포함한 거예요. 준금속에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어요. 네.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중금속이 다 비금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붕소, 규소 이런 거는 비금속인데 중금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지? 저마늄, 비소 이런 건 금속인데 중금속에 들어가는 거고. 뭐면 알겠죠? 다른 거야. 자, 볼게요. 이게 그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를 보면 원소는 금속이 훨씬 더 많아. 근데 물질의 종류는 비금속이 훨씬 더 다양해.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게 바로 결합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금속 원소가 무슨 결합을 합니다.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은 이거는 무슨 결합을 하고 금속과 비금속은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들이 요게 무슨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금속 결합은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99가지밖에 없어요. 구리는 구리로만 돼 있고 철은 철로만 돼 있어. 그래서 막 금속들 여러 개 합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순물질이 아니야. 우리가 다루는 건 순물질 다루는 거야. 혼합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온 결합은 약 2000여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돼. 금속을 100가지, 비금속 20가지라고 보고 수를 곱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 공유 결합을 다시 우린 두 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어. 하나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이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의 차이. 자, 원자 결정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다이아몬드 아니면 석영 이런 거는 원자 결정에 들어간다. 그지? 분자 결정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 있죠. 드라이아이스, 뭐 얼음 이런 것도 되고 탄화수소 이런 것들도 다 분자 결정에 들어가죠. 이 탄화수소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 그지? 그리고 분자 중에 좀 큰 게 단백질은 고분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분자 중에 가장 큰 게 누굴까? 우리 몸에 있는 분자 중에 엄청 큰 게 있는데. 아니 뼈는 분자는 아니지. 분자. 뼈에는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 돼 있어야지.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길다란 분자가 DNA예요. 염색체 하나가 DNA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중간에 끊긴 데가 없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지? 원래 DNA가 이중나선 구조잖아? 이중나선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현미경으로 보이잖아, 그지? 염색체 현미경으로 보이잖아. 물론 구조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염색체는 보이잖아. 그럼 눈에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원자들이 모여있는 거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죠?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분자라고 하는 게 요 분자 결정, 요 분자 얘기하는 거고요. 자,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이유가 바로 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자가 다양해.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가 종류는 뭐하지만 많지가 않지만, 그지? 물질의 종류는 매우 뭐하다? 매우 다양하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게 분자 때문에. 괜찮지? 같은 원자 하나로만 쭉 된 거예요. 아니, 석영은 다르지. 석영은 화학식이 SiO2니까. 그러니까 원자 결정은 원자가 한 가지여서가 아니라 원자들이 중간에 끊긴 데가 없이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거. 그런 게 원자 결정이고, 분자 결정은 분자 단위로 따로 있죠. 예를 들면 H2O는 요게 이제 H2O잖아. 만약 얼음이야 또는 물이야, 이거는 분자들이 그냥 뭐하기만 한 거, 모여 있기만 한 거. 분자와 분자 간에 결합이 없잖아. 그지? 근데 왜? 멍멍이? 왜 기억차가 난리가 없는데 갑자기? 그래?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봐봐. 우리가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그지? 이 자유전자가
결합에 관여를 하고요. 이온 결합은 금속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습니다.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를 하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뭐를 서로 공유한다. 전자 쌍을 서로 공유하죠. 그래서 모든 화학 결합에는 누가 관여를 하더라? 전자가 관여를 한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사실 모든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전자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질 않아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나? 그거 확인해 보려고 3단원 제일 앞에 전기분해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 전자를 공유해서 뭐를 만들어줘? 물을 만든대. 근데 진짜로 물 만들 때 전자가 공유하는지 사실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전자를 집어넣어서 역반응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 역반응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반응에 전자가 관여하니까 정반응에도 누가 관여할 거다? 전자가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어. 전자를, 그러니까 결합을 끊는 거죠. 그렇지, 전자가 에너지니까. 알겠지, 그렇지. 전자 한 일종의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에너지를 줘서 결합을 끊어서 화합물을 원래의 뭐로 되돌려 보는 거지? 원소로 되돌려 보는 거죠. 알겠지, 그렇지? 전자를 그냥 물론 입자도 입자지만 에너지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NaCl 염화나트륨을 만들어 줘. 이것도 역반응에다가 전자를 집어넣어 봐. 실제로 그것도 나트륨과 염소로 뭐 하더라? 되돌아가더라. 괜찮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물부터 H2. 아, 오늘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지 않아? 그지?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오네. 자, 산소가 있고 여기는 H 이렇게 있어요. 자, 음소온도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산소.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산소 쪽에 치우쳐 있죠? 그치?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면 여기를 끊어. 산소가 다 가지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H 플러스하고 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H 플러스는 얘는 무승부로 끌려간단 말이야. 요거는 마이너스로 끌려가서 전자를 얻고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 산화이온은 얘는 무승부로 끌려가. 요거는 플러스로 끌려가. 그러니까 전자를 내주고 뭐가 되는 거죠? 산소기체가 되는 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극 수소 플러스극 산소가 만들어진다.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2대 1로 만들어진다. 물론 이것 말고서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세세하게 물어보는 쌤들이 계시니까 좀 더 세세히 들어갈 거예요. 순수한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 뭐가 필요하다? 전해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해질로 뭘 많이 쓰냐면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 Na2SO4, 황산나트륨 이런 걸 많이 써요. 알겠죠? 근데 쓸 수 있는 이온과 쓸 수 없는 이온들 좀 알려줄게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런 거는 써도 되는 애들. 알겠지? 그러니까 물과 얘네 비교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물과 만약 칼륨이온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전자를 얻기 쉬운 게 물이야. 물이 가서 전자를 얻어. 얘네는 전자를 안 얻어. 물이 있을 때는.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전기분해 하려고 하는 거야? 물. 그치? 그러니까 물이 전자를 얻도록 해줘야 되거든? 근데 물보다 전자 얻기 쉬운 걸 넣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구리온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뭐한 애들? 좀 큰 애들. 전자를 읽기 쉬운 애들. 전자를 잘 얻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음이온은 F-OH-CO3-2- SO4 2- MnO4- 이런 거는 써도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온들은 어떤 조합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NaOH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Na2SO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이거는 약간 화투대용이야. 알겠지? 자, 근데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놔. 왜냐면 이게 있는데, 그지? 왜 나트륨 이온은 반응 안 하고 왜 물이 반응할까? 그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봐봐. 이제 마이너스 극. 여기는 물 분자가 4개가 끌려가 전자로 5도. 그래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4개의 OH 마이너스가. 이거 반응시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거 가끔 쓰라고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 응? 자, 여기는 물 H2O 2개가 가. 4H 플러스 전자 4개 내주고, 자, 그 다음 어드 이렇게. 쌤, 왜 근데 마이너스는 물이 4개고 플러스 물이 2개입니까? 이거는 물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이동하는 전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수소기체가 2개가 나올 때 산소기체는 1개가 나와. 2대1로 만들어줘. 그리고 수소는 가연성을 가져. 가연성은 불이 뭐 하는 거? 잘 붙는 거. 그러니까 불 갖게 되면 퐁 소리가 나죠. 그죠? 산소기체는 조연성을 가져. 남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거.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잘 타오르더라. 이렇게, 그치? 그리고 OH-, 자, 이거는 이제 4단원까지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OH-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극 주변은 pH가 커져. 플러스극 주변은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pH가 낮아져. pH가 감소해. 요거까지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잖아. 전자 얻는 게 무슨 반응이야? 전자 얻는 게 환원 반응이지? 여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 플러스는 전자를 뭐 하니까? 전자를 내주니까 플러스는 무슨 반응? 플러스 극은 여기는 산화 반응 이렇게 돼. 그리고 전기불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변환이 이래. 전기가 들어가서 화학 결합을 쪼개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 변환이. 알겠죠? 요것도 같이 좀 알아놓고. 괜찮나요? 자, 다음 요 두 식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더해주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4개가 만나서 물 4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집어줘. 이 전자도 이것도 다 지워줘. 그러면 좌변에는 H2O 2개만 남고, 그지? 우변에는 EH2랑 뭐만 남네요? O2만 남아. 괜찮지? 이게 전체 반응식이 돼주는 거. 오케이? 이거 반응식은 꼭 알아놔. 안 써? 다 안 써 있을걸? 봐봐. 없는 걸 좀 써놔.
됐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NaCl 전기분 한번 해보자. 자, NaCl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를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용융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지? 얘는 녹는 점이 몇 도씨냐면 녹는 점이 801도씨야. 알겠지? 물에 녹이는 거랑 다른 거야. 알죠? 이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 이런 거 우리는 도가니라고 불러줘. 여기다 고체 소금을 넣고 얘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야. 탕으로 혹시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고체 설탕을 은근한 불로 가열하면 이게 녹아서 액체 설탕 되는 거 알지? 그것처럼 하는 거야. 알겠지? 맞아.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자, 봐봐. Na 마이너스부터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요. 전자를 두 개를 얻습니다. 금속, 나트륨. 이렇게 석출되고 플러스 극은 여기는 염화 이온이 가요. 그래서 Cl2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내줘. 그럼 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전자 얻었죠? 그 무슨 반응? 여기는 환원 반응. 플러스는 전자 내줬으니까 여기는 산화 반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극을 다 반응식을 더해보자. 그럼 이거는 이 NaCl이 나트륨이랑 뭐로 되는구만? Cl2. 이렇게. 전자는 뭐하니까? 이렇게 싹 지워지니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요거 염소기체 있지. 이 염소기체가 색깔이 황록색이에요. 황록색을 띠면서 매우 뭐하다? 매우 자극적인 기체다. 이 실험할 때 창문을 꼭 열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험하다 죽을 수도 있어.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알겠죠? 이거 되게 독극물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거 2대1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거랑 사실 요거까지는 이걸 내면 애들이 그냥 틀리게 하려고 작정하고 내시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전기분해. 다른 거야. 소금물, 얘는 소금물. 쟤는 그냥 소금 자체를 가열해서 녹인 거잖아. 얘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야. 그럼 얘가 달라져. 자,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긴 하지. 근데 뭐 수용액이니까 뭐가 있어? 물이 있어. 나트륨 이온과 물 중에 전자를 더 얻기 쉬운 게 누구라고요? 물. 그래서 물이 대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반응을 해서 전자를 얻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나와. 플러스 극은 자, 여기 염화 이온 있지? 염화 이온이 가. 요게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내줘. 그 생성물이 달라.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은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수소 기체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만들어진다? 여기는 염소 기체가 만들어져. 이거 구분 좀 지어놔. 이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알겠지? 용융액인지 수용액인지. 어? 뭐 먹었는데? 햄버거? 햄버거 먹으면 살 많이 줘. 그지? 햄버거 칼로리가 높긴 높아, 확실하게. 많이 줘. 살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안 찌는 게 많이 먹어도 덜 찌는 게 집밥이야, 확실하게.
그렇긴 해. 집안 안 먹으면 진짜 어려워. 아침도 안 먹어? 시간이 맨날 안 먹어. 음, 음. 주말에. 주말에도 그냥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 되고. 음, 그냥 저희 동네가 진짜 여기가 많이 있어요. 음, 음. 응? 마이너스 처음에 응. 그 4H2O? 4H2 물 4개. 어.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이온 결합 한번 가볼게요. 이온 결합. 자, 우리가 결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해지려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안정해진다. 이런 표현도 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해진다. 근데 모든 원소가 다 옥텟을 만족하는 건 아니야. 이제 일반적으로 옥텟 만족하는 거랑 관련 없는 게 뭐 수소, 리튬, 베릴륨 이런 애들은 옥텟을 만족할래야 만족할 수가 없지. 얘는 나중에 안정해지면 노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이야. 수소 전자 하나 얻어와서 2개가 될 거고 리튬은 하나 잃고 2개, 베릴륨은 2개 잃고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정하긴 한데 이거는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이런 거는 듀엣, 그래서 애자가 왜 이래? 듀엣 규칙 또는 더블 규칙이라는 표현을 써. 옥텟은 이거는 그리스 옥타에서 따오는 거야. 숫자 얼마? 이 숫자 8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전자가 몇 개가 됐을 때 8개가 됐을 때 옥텟을 만족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죠? 자, 볼게요. 나트륨, 염소. 자, 나트륨은 금속, 염소가 비금속이잖아.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뭐하기가 쉽다. 잃기가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가 쉽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뭐하죠? 잃죠. 그렇지? 자, 얘는 전자가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요. 자, Cl은 전자 하나 얻어와서 뭐가 돼줍니다. C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나트륨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괜찮죠?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둘 사이는 서로 뭐가 작용하겠다? 여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전자 구름이 샥 이렇게 있죠. 자, Cl도 마찬가지. 염소도 그 주변에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전자 구름과 전자 구름이 가까워지면 이 구름 간에 서로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해. 그래서 인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온 간에는 반발력도 작용을 한다. 오케이? 그런 게 반발력. 어. 전자가 움직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거 같은데. 아니, 뭐 살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어쨌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세지긴 하겠지, 그치? 어째 전기력이니까. 자, 봐봐. 우리가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거든. 하나는 포스, 힘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에너지 관점으로 들어가. 힘의 관점으로는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서로 뭐 할 때 결합을 하냐면 이제 서로 같을 때 결합을 하는 거고 에너지 관점으로는 에너지의 합 요게 뭐가 될 때 최저가 될 때 결합하는 거야. 알겠죠? 자, 힘의 관점으로는 서로 같을 때 에너지는 에너지 합이 최저일 때 결합한다. 왜 에너지 합이 최저일 때 결합하냐면 이때가
가장 뭐하거든요. 이때 가장 안정합니다. 오케이? 자, 전기력 공식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거 알잖아, 그죠? Q가 뭡니까? Q 전하량, 그죠? R 이거는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기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뭐해? 점점 세지죠, 그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용 간 거리가 감소하면 이용간 거리가 감소하면 자, 인력 세져요. 자, 그리고 반발력 인력만 세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세진다. 반발력도 같이 세져. 오케이?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자, 이온과 이온이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온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못 움직이게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지.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 서로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러면 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가 큰 게 에너지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세진다는 건 이온들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온의 에너지는 감소시켜. 이렇게 봐주면 돼요. 오케이? 반발력은 이온들 서로 막 뭐 하는 거니까 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반발력은 이온의 에너지를 뭐 시킨다라고 봐주면 되고 증가. 오케이? 인력은 이온 에너지를 줄이고 반발력은 이온 에너지를 뭐 해준다? 늘려준다 라고 봐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이 에너지. 자, 여기 X축 여기는 이온 간 거리. 자, 왼쪽으로 갈수록 거리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돼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점점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두 에너지를 더해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합이 이때 가장 낮잖아, 그죠? 이때 결합을 형성을 한다. 자, 에너지 여기 볼게요. 결합 형성할 때 으쌰 요 위치에서는 잡아당기는 힘, 인력과 밀어내는 힘, 반발력의 크기가 뭐 할 때입니다? 같을 때. 그쵸? 같을 때. 그 다음 이온 간의 거리가 너무 이온 간의 거리가 너무 멀 때 그리고 너무 가까울 때 두 군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더 세다? 여기는 당기는 힘보다 전자 구름 겹치는 게 더 커서 반발력이 더 세고. 자, 결합하는 위치보다 멀 때는 여기는 인력이 뭐보다 더 크고 반발력보다 더 크고 이렇게 되죠. 괜찮죠? 요 그래프 모양은 시험에 잘 나오죠. 됐어? 졸려? 그, 알았어. 그래도 조금 자고 일어나면 좀 깔끔하지 않냐? 머리가? 그치? 자, 이 봐봐. 이제 이온 결합력. 이온 결합력은 전기력 공식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요거 그대로 들어가죠.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결합력을 비교할 때는 첫 번째 무슨 크기를 먼저 비교합니다? 전해량 크기를 먼저 비교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MgO 그리고 NaCl이 있다면 둘 중에 무조건 결합력은 누가 더 셉니다? MgO가 무조건 더 셉니다. 반지름 구분할 필요 없이,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전해량 크기가 같을 때는 이온 반지름 합 비교 들어갑니다. 자, NaF, NaCl
NaB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플로린은 껍질이 2개짜리, CL은 껍질 3개짜리, 브로민은 껍질이 4개짜리. R이 뭐 할수록, R이 작을수록 결합력은 더 세지고 그만큼 녹는 점도 높아질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우리 이제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 좀 하고 갈까요?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돼요. 그죠? 이온 반지름 크기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지? 그 다음 이거 인, 황, 염화이온, 다음 칼륨이온, 그리고 칼슘이온. 얘네도 이온 반지름 크기는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는 MgO가 NaCl보다 전하량이 크다는 건 물론 알죠? 그치? 이제 우리 이제 이온 반지름 합이 누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따로따로 봐요. 양이온은 양이온끼리, 음이온은 음이온끼리. 나트륨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은 누가 더 크다? 나트륨 이온이 더 크다. 산화 이온과 염화 이온은 누가 더 크겠다? 염화 이온이 더 크겠다. 왜냐면 껍질이 3개. 쟤는 껍질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괜찮지, 그지? 근데 저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래프에서 위치를 찾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Y축이 에너지, X축 여기는 이온 반지름의 합 또는 이온 간 거리라고 봐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으쌰, 이게 NaCl이에요. 그러면 MgO는 그래프가 왼쪽 아래로 많이 내려갑니다. 요게 MgO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 NaBr은 얘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요게 NaBr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결합력이 셀수록 아래로 많이 내려가고 결합력이 약할수록 아래로 덜 내려갑니다. 이온 반지름 합이 클수록 어디로?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결합력, 그죠?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증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거는 뭐가 커지는 거? 이온 반지름 합. 이게 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첫 번째 상온. 우리 이제 상온이라 하면 25도씨를 얘기합니다. 상온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모두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죠? 모두 고체. 자, 두 번째 고체일 때는요. 이온 결합 물질은 뭐가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죠. 이온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데 액체거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일 때는 뭐를 갖습니다. 이때는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거 이온 결합 물질은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외부에서 힘을 주면 쉽게 뭐한다? 쉽게 부서진다.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더라.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여기는 음이온, 양이온, 여기도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뭐가 작용해요? 인력.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자, 요게 한 층이 살짝 밀려. 살짝 밀리면서 서로 뭐가 작용한다?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쉽게 떨어진다. 됐지, 그치?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거, 그걸 수화라고 하는 거 혹시 아나요? 수화? 그치?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걸 수화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이거 이온 결합 물질 쓸 때는 웬만하면 양이온이 앞에 음이온이 더 뒤에 들어가죠. 뭐 NaCl이라든지 뭐 Na2SO4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제 음이온이 아주 좀 긴 경우 이제 예외적인 게 가끔 있긴 해. 아세트산, 나트륨 이런 건 예외. 음이온이 좀 많이 길 때는
앞에 음연이 들어오기도 해. 선생님 수영이 나오는 거. 보통 이거? 아세트 나트륨? 어, 제가 순서가 바꿔서 이용해 준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이거 공유결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냥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 결합이에요. 그죠? 비금속 원소는 뭐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전자, 쌍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수소 원자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또 다른 수소 원자 하나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플러스 D는 이렇게 원자 핵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D는 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서로 뭐가 작용하나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끼리 서로 뭐합니다?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게 이온 결합이랑 결합이 형성되는 원리가 동일한 거야. 자, 여기 X축은 여기 이온이 아니니까 이제 이온 간 거리는 아니고 여기를 보통 핵 간 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지? Y축은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에너지 합이 가장 낮을 때 이때 뭐를 형성한다? 이때 결합을 형성한다. 괜찮죠? 자, F2, O2, N2. 자, 플로린은 얘는 전자성 한 쌍을 공유하는 단위결합. 산소는 전자성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 질소는 전자쌍 세 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을 한다. 괜찮지, 그지? 나중에 이런 걸 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것도 구분하기도 하거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원자 두 개가 다중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쌍은 한 쌍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 핵이고 여기도 원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자 핵 사이에 있는 전자쌍은 항상 한 쌍. 저런 걸 시그마 결합. 그리고 만약 삼중 결합이면 여기서도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약간 바깥쪽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세 쌍이 다 원자핵 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알겠죠? 아무래도 오비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다 있으면 오비탈 한 군데 전자 6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 오비탈로 보는 거죠, 다. 다 오비탈로 하는 거야, 결합도. 알겠지? 결합할 때 이 전자들이 약간 들뜨고 막 하면서 오비탈의 경계도 싹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결합에 참여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치? 막 S랑 P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경계가 무너지면서 걔네끼리 결합에 참여하고 막 그래. 알겠죠? 물론 뭐 질소 같은 경우는 P 오비탈만 결합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죠? 자, 요거는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는 추세고 내신에서도 잘 안 내기는 하더라 요즘은. 근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릴 거야. 자, F2, O2, N2 이렇게 들어가. 알겠죠? 그죠? 요게 F2, O2, 요거는 N2 이렇게. 누가 결합이 제일 세다는 거야? N2. 그치? 맞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은 질소 원자랑 산소 원자랑 플로린 원자. 누가 제일 세요? 누가 제일 세다니? 누가 제일 커요? 원자 반지름은? 질소가 가장 커요. 그죠? 근데 결합 길이를 한번 볼까요? 자, 결합 길이는 N2, O2, F2. 누가 가장 기네요? F2 가장 길죠. 이것도 원자 반지름과 결합 길이는 반비례한가 봐 이러면 안 돼. 이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합 수가 달라서 그래요. 결합 질소가 원래는 원자 반지름이 큰데 결합 길이가 짧아진 이유가 결합 수가 뭐하니까 많으니까.
결합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가 뭐한다? 짧아진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결합력 한번 볼게요. 자, 결합력은 N2, O2, F2 누가 제일 세요? N2가 제일 세죠. 이렇게 그치? 근데 끓는 점, 자, 끓는 점 N2랑 O2 한번 비교해 볼게요. N2는 마이너스 196도씨, O2는 마이너스 183도씨 이렇게 되죠. 쌤, 오히려 결합력이 약한 산소가 더 끓는 점이 높네요. 이것도 반비례예요? 아니요. 반비례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183도씨. 마이너스 196도씨. 끓는 점이 산소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럼 봐. 아니, 근데 왜 결합력과 끓는 점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 봐봐. 분자 N2가 이렇게 있으면 분자 요 사이에 이 결합력이 삼중결합 이게 센 거죠. 맞지, 그치? 여기에 또 다른 질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 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질소 분자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질소 분자 내에 원자랑 원자 간 결합력이 요게 지금 뭐한 거? 요게 센 겁니다. 근데 내가 질소를 끓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분자 사이를 떨어뜨리는 거야. 분자 내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온 결합은 이온 간 결합력이 셀수록 녹는 점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걔는 맞아. 왜냐면 이온 결합은 실제로 뭐랑 뭐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온과 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Mg 마그네슘 이온이랑 산화이온이 결합해 있는 거 이거를 떨어뜨려야지 이제 얘가 녹는 거란 말이야. 얘는 전하량이 크니까 결합력이 또 세고 녹점도 엄청 높아요. 저는 2800도씨가 기대. 아니 일단 녹아야지. 바로 끓이는 게 아니야. 끓는 전까지 하면 그렇지 다 날라가겠지. 태양 같은데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겠지, 그지? 됐습니까? 실제로 태양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딱 가스나 아니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지? 고쳐내지는 게 아예 없잖아. 불? 아, 불이라고 하는 자체? 빛과 열이죠. 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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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광선. 어? 어, 어, 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열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열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건 전자의 위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너 가시광선 발목열 들어봤잖아. 전자가 들떴다가 두 번째 껌질로 내려올 때, 그지? 만약 수소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빨간색 빛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원소마다 전자 배치나 양성자 기수가 다 다르니까 태우는 물질마다 나오는 빛이 그래서 달라. 색깔이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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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그게 어떤 원소가 들어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괜찮죠?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볼게요. 공유결합의 물질로 하는 건 성질로. 공유결합은 원자 결정이랑 분자 결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원자 결정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로 돼 있다? 원자. 그지? 이제 아까 다이아 같은 애들 있잖아? 다이아몬드, 뭐 흑연, 석영, 흑연도 하나 써줘야 되겠다. 이런 게 원자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분자. 그러니까 분자들이 그냥 모여있기만 한 거잖아. 원자 결정은 원자들이 실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은 공유 결합이라 하더라도 성질 차이가 아주 극명하죠. 그죠? 얘네는 엄청 단단해요. 얘를 부수려면 일일이 결합을 모아야 되니까 다 뜯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흑연은 예외. 왜 층과 층 사이가 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층 사이는 잘 떨어지겠지, 그지? 자, 분자 결정은 단단하지가 않다. 자, 그 다음 원자 결정은 멜팅 포인트가 엄청 높게 나타나죠. 근데 분자 결정은 얘는 멜팅 포인트가 뭐하다? 되게 낮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근데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니까 상온에서 대체로 기체로 존재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거 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분자 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들로 되어 있다고 봐주면 돼요. 왜? 얘가 훨씬 더 종류가 뭐하니까?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결정이 원자 결정보다 얘가 종류가 훨씬 더 많으니까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분자 결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원자 결정은 좀 예외적인 거야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자 결정을 공유 결정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근데 분자 결정은 공유 결정으로 부르면 안 돼. 알겠지? 원자 결정만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결정 자체가 공유 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공유 결정이라고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금속 결합 보겠습니다. 금속. 응? 전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이랑 자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금속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 양이온이랑 전자가 쉽게 뭐하니까 얘는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전자들이 떨어져 나온 애들이 양이온과 양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연쇄적으로. 근데 그게 금속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근데 요거 봐봐.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양이온 이렇게 있어요. 이 양이온은 그 사이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껴있겠다, 그치? 전원장치 연결하면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자유전자만 움직인다. 그래서 액체가 되면 그러면 금속 양이온도 이동하겠죠? 액체가 돼도 마찬가지. 흐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따르면 흘러지긴 하겠지, 액체니까. 근데 전원장치 연결했을 때 그게 막 액체가 흘러가지는 않는다. 전자만 이동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철을 액체 상태의 철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쳐봐.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전자 연결을 했어. 만약 금속 양이온 이동하면 이 액체가 끌려가야 되잖아. 안 끌려가. 안 가. 안 가. 전자만 움직여. 이게 너무 빽빽해가지고 못 움직여, 애들이. 뭐 제자리에서 막 뱅글뱅글 돌거나 하고 그건 가능하겠지, 그지? 근데 이동하지는 않더라는 거야. 실제 실험해보면 전자만 움직여. 고체건, 액체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있으면 둘이 사이즈가 뭐하잖아. 다르니까 말 그대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극이 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도 이게 뭐한단 말이야? 양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잖아. 근데 얘네는 안 끌려가, 이온들이. 알겠죠? 자, 이번에는 전도성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결합 몇 가지 해봤어? 3가지. 결정은 총 몇 가지? 결정은 4가지. 금속 결합도 금속 결정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원자 결정이랑 분자 결정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봐봐. 원자 결정. 그 다음,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이온 결정.
금속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이거는 금속 결정, 그다음 분자 결정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의미가 있나요? 네, 결합력이 센 게 위에요. 원자 결정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제일 약한 게 분자 결정.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솔리드, 리퀴드, 여기는 에쿠어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원자 결정, 고체, 액체 전류 안 흐르고 수용액은 실험을 못했어요. 이온 결정, 고체일 때 안 흐르고 액체도 안 흐르고, 아니 액체 흐르죠. 액체 흐르고 수용액 흐르고. 금속은 곡체, 액체 흐르고 수용액은 실험을 못했어요. 분자 결정은 고체, 액체 안 흐르고 수용액 안 흐르는 것도 있고 흐르는 것도 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어떤 게 있냐면 HCl, NH3, 그다음 CH3COH 요런 애들 이거 꼭 명심해야 될 게 액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 물에다가 녹였을 때만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게 액체일 때는 HCl이 그냥 분자 상태 그대로 녹아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전류 안 흘러. 애들이 수용일 때 전류 흐른다는 걸 좀 잘 찾는데 액체랑 수용이 자꾸 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전혀 다른 거야. 무슨지 알지? 액체는 얘네만 있는 거야. 수용액은 물에다 이걸 녹인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원자 결정에 누구는 예외, 흑연은 이거는 예외. 흑연은 고체할 때 전류 흐르잖아요. 그죠? 흑연이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만약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하나가 이웃탄 탄소 원자 몇 개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4개랑. 근데 흑연은 이웃탄 탄소 몇 개랑 결합하고 있다? 3개랑. 그래서 여분의 전자가 있어. 엄청 자유롭진 않아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치? 결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 괜찮죠? 오케이. 다 썼어? 자, 그러면 일로 와. 여기 다 했어.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 6페이지. 라부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 성분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뭐라는 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여기 화합물. 이제 화합물. 라부아제가 이 실험 어떻게 한 건지 알지? 주철관을 뜨겁게 달궈서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물에 있던 산소가 철에 달라붙고 수소만 빠져나와. 알겠지? 그 다음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기분할 때 뭐를 넣어줘? 전해지. 자, 물을 전기분하면 발산된 기체의 부피비 수소와 산소가 2대1. 물을 전기분하면 플러스는 무슨 기체? 플러스가 산소, 마이너스는 수소. 물이 전기 분해되는 현상으로 봐서 물을 구성하는 원자 간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 화학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얻기 쉬운 비금속이 만나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무슨 결합?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됐죠? 7번. A는 너무 가깝죠? 반발력이 더 셉니다. B점은 인력과 반발력 크기가 서로 뭐하고? 같고, C점은 뭐가 더 크고? 인력이 더 세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맞죠? 이온 결합이 그래요. 자, 고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X, 고체가 안 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은 클수록 높은 겁니다. X. 자, 2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 이게 공유 결합이죠. 전자쌍 1개를 공유하면 단위 결합, 2개를 공유하면 이중 결합, 3개를 공유하면 삼중 결합. 이렇게 돼요. 12번.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예외적으로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는 흑약. 규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삼연체 모양으로 결합한 거. 이거는 석영. 탄소 원자 하나가 탄소 원자 4개와 정삼연체 모양으로 결합하는 게 다이아몬드. 그죠? 15번. 금속 결합은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자, 금속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매우 크고 연성과 전성이 높은 까닭은 누구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자, 결정을 이루는 화학 결합에 세게 강할수록 결정에 녹는 점이 뭐하다? 높다. 그죠? 오케이? 자, 65번. 불꽃 파란색, 노란색이 누굽니까? 나트륨. 이거 고칠 땐 전류 안 흐르고 HL 흐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5번. 됐지? 자, 다음. 소량의 X를 첨가한 물과 그리고 X 용융액 전기분해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X 용융액이랑 소량의 X를 첨가한 물이랑 생성되는 물질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물이 전기분해 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무슨 기체 나올 거고 수소 기체. 여기는 산소 기체.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X는 이온 결합 물질일 거야. 그럴 거야. X를 구성하는 원소는 A랑 B야, 그치? 생성되는 C2랑 D2는 몇 대 몇이 돼야죠? 2대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67번. 가는 얘는 누가 되고 L, I, C, L. 괜찮나요? 오케이. 나는 H, C, L. 됐어?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뭐하다 더 크다. 그치? 간에 HL 때 이온 결합할 때 HL 때 전류 흐르겠다. 그죠? 나에서 C는 옥텟을 만족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68번. 화물 AB라는 C들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간은 A랑 D, A가 누구야? H죠. D는 산소고, 그치? 그럼 이거는 H5가 아니라 H2O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B랑 C가 2대 1이니까 요거는 Mg, F2 이렇게. 그러니까 CB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비공유 전자 쌍수, 산소 혼자 2개니까 4개. 나는 HL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러겠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치? 그 다음, 나에서 B와 C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맞아요. 마그네슘, 플로린,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오케이? 됐지? 자, 69번. XY가 뭐야? 이거는 L, I, F. G2Y2는 O2, F2. 이렇게, 그죠? 자, X, Y에서 Y 이온과 G2Y2에서 Y는 모두 옥텟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G2Y2는 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라 공유 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분자 G2가 뭐가 되나요? O2죠, O2. O2가 모두 옥텟을 만족할 때 비공유 전자쌍은 4개, 공유 전자쌍은 2개.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네, 70번. 자, AB2는 뭐가 됩니다? O, F2. 그죠? CA는 얘는 뭐가 되겠지? 이거는 MG, O. 이렇게. M은 몇 가? 2가. CB2가 MG, F2니까 이온 결합이겠다. 그치? A2, O2는 이중 결합, F2는 단일 결합. 공유 전자쌍은 A2와 B2의 몇 배? 2배. 됐죠? 오케이. 끝. 다 했어. 이제 다음 시에는 응용 문제 좀 풀